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 10 장애 시리즈 여섯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이번 장애 시리즈의 마지막 책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인당님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당입니다. 오늘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네. 책인데, 오늘은 옛날 얘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음, 제목은 양초 귀신이라는 책이에요. 옛날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옛날 우리가 등불, 호롱불 키던 시절에, 예, 양초가 되게 신선했을 때, 음, 그때의 이야기를 엮은 거거든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 사는 송서방이 서울 구경을 갔다가 불만 붙이면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양초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어찌나 신기한지 송서방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양초를 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음, 내면서 기념품으로 양초를 세 자루씩 나누어 줬어요. 음.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음. 사람들은 송서방한테 받은 양초를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 길이 없어서 너무너무 갑갑했던 거죠. 그러나 선물 준 사람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 동네 사람들이, 이, 이제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 동네에서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이제 글빵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음, 그래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송서방이 서울에서 이런 희한한 물건을 사왔습니다. 우리에게 세 개씩 나눠주었는데, 선생님도 받으셨습니까? 받고 말고 내게는 아홉 개나 주더군.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촌사람이라도 그것까지 것을 모르는가? 아이고, 답답해 죽겠구먼. 그렇게 우리가 무식한가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건 생선 말린 것이라네.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귀한 것이지. 서울 사람들은 그걸로 국을 끓여 먹는다고 그러더군. 응. 이걸로 국을 끓여 먹는다고요? 들빵 선생도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하기 뭐 하니까 이제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눈알은 어디 있나요? 그놈은 원래 눈알이 없는 생선이야. 그래서 더 귀한 거라네. 그럼 가늘고 뾰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주둥이지. 그럼 반대쪽에 있는 구멍은 무엇입니까? 그건 똥구멍이지. 나원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걸로 어떻게 국을 끓여요? 그러니까 물을 넣고 칼로 듬직듬직하게 썰어 놓은 다음에 소금 넣고 푹 삶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온 김에 먹고 가게나 끓여줄 테니. 그래서 진짜 국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국 한 그릇씩 준 거예요. 음. 먹는데 번들번들 기름이 떠 있잖아요. 양초니까. 이 기름은 뭔가요? 그랬더니, 국을 한번 생각해 보게나. 몸에 좋은 국일수록, 비싼 국일수록 기름이 잔뜩 이렇게 끼는 거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먹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냄새도 이상하고, 목구멍도 따끔따끔 아프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아이고, 몸에 좋다기에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요? 어. 그러니까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생전 처음 귀한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때 이제 때마침 송서방이 찾아온 거야. 음. 송서방이 찾아와서 아이고 송서방 마침 잘 왔네. 자네가 준 말린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었더니 목이 아파 죽을 지경이네. 사람 좀 살려주게나. 송서방은 깜짝 놀라서 생선이라니요. 그건 생선이 아니라 불을 켜는 양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상투쟁이들은 불 켜는 것을 먹었다는 말에 큰일 났네. 소리치면서 야단들을 쳤어요. 음. 음. 누가 먹는 것이라 그랬소? 그 어리석은 소리를 하다니. 응. 바로 글빵 선생이지. 응. 그걸로 국을 끓여주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빵 선생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이제 우물쭈물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응. 귀한 생선을 말린 것이라, 이게 불 당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불을 진짜 이렇게 당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내 뱃속에서도 불이 날 것 같은 느낌. 어? 응. 그래서 갑자기 이제 뱃속에서도 막 불씨가 솔솔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 글빵 선생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아서. 뱃속에 불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다 뛰어가지고 이제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물속에 다 들어가서, 머리만 동동 내밀고 있는 거죠. 응.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이 선비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음. 어. 선비가 지나가는, 선비가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옳지, 저놈들이 바로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들은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했지? 하고 브리나케의 성냥을 꺼내서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빵 선생님이랑 물속에 뛰어든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큰일 났네, 저놈이 성냥불로 우리 상투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네. 우리 다 이제 물속으로 가자고. 그래서 숨을 참고 이제 물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던 선비는 뭐라고 말할게요? 역시 도깨비란 놈들은 담뱃불을 제일 무서워하는군 하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응, 이런 이야기였어요. 재밌죠? 네, 이게, 제가 재밌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응. 무식하면 용감할 수도 있고, 무식하면 무자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최재천 교수님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알면 사랑한다 음, 하는 문구잖아요. 어. 우리가 지금 되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학식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경험도 음, 많고. 그런데 약간의 지식의 약간 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응. 그리고 약간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방법론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장애 시리즈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어, 이렇게 편식을 한 지식인들이 과연 정상적인 음, 이런 활동? 음, 일례로 정치인들이 약간의 편식한, 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과연 공평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음,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음,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뭐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편중되어서 그것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공부했을 때 그게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제가 환경교육하는 사람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비인간 동물, 음, 사람이 아닌 다른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한테 예, 공격적인 모습으로 음, 다가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 또한 장애의 일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알면 사랑한다. 어, 제가 이 말을 주장을 하니 어떤 교수님은 그러대요. 알면 이용한다. 라는 그게 이야기를. 무슨 말이에요? 음, 알면 이용한다? 사람은 음,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음, 알면 사랑하지 않고 음, 알면 이용을 할 음, 것이다. 라고 음, 반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음, 음, 저는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음, 그래서 몰라서 잘못을 우를 범하는 거지. 안다면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적을 것입니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알면 이용할 것이다. 일례로 들었을 때, 어, 노을이 너무 예쁜 땅을 발견했어요. 자연이 너무 좋은. 그 땅을 발견한 그 사람, 땅 주인은 과연 그거를 자연 보존 차원에서 가만히 놔두겠느냐, 음, 펜션을 짓지 않겠느냐, 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측면 또한 편중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하는 그 편중된 지식 습득에 이로 인한 장애,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음, 한번 생각해 볼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음, 주제를 던져봅니다. 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출근하면서 저 이제 지인 그 케이트 쌤이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명상록 그 강의 겸 뭐 이렇게 수업하시는 게 있는데 영상을 촬영하시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I know와 I don't know 했을 때 내가 어, I know를 해야 될 때와 I don't know를 해야 될 때를 이렇게 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방금 같이 양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정말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모르면 아이 같은 마음에서 호기심으로 이거 뭐지? 나도 잘 모르는데 I don't know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나는 지식인의 어떤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I know 해버리잖아요, 이게. 나 알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와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장애 시리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와 다른, 어, 누가 됐다. 이렇게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I don't know. 나는 그 다름을 잘 모르니까 알고 싶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달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 양초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재밌게 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 내가 보고 경험하고 안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I don't know를 편하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게 서로의 나의 어떤 부분을 또 열어놓는 거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서도 훨씬 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커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저는 이번 장애 시리즈를 하면서 되게, 좀 지인당님께 고맙기도 하고, 또 놀라웠던 것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편견을 이렇게 1권부터 6권째까지 이렇게 오면서 다 깨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이 마지막 책도 그랬고, 지난번 5번째 노란 별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한 권 한 권 이렇게 다 보면, 내가 아까 오늘 이 지식인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장애라는 이 워딩을 가지고 되게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걸 이제 오늘 마지막 책을 하면서 더 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시리즈라고 하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 음,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음, 자폐장애, 뭐 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할 거야. 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장애의 일부일 뿐이지. 그쵸. 라는 걸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6권이 되기도 했지만, 음, 그래서 우리가 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음, 어, 나 또한 고착화된 어떠한 사고를 음, 가짐으로 인해서 음, 나 또한 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한번 되짚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코로나가 되기 이전에는, 어, 제가 만나던 이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항상 비슷했잖아요. 이 패턴이. 저는 유치원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원장이라는 이 포지션에서 제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협의를 하고 뭔가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가 굉장히 낯설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만나고 줌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커뮤니티에 제가 속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 피드백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밖에 다른 분야의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시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구나라는 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방금 이게 장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타인은 불편해하는데 나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이런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그때 어, 저의 어떤 행동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자료를 올렸으면 저는 항상 이제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체크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던져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라는 이런 뭔가 핑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바로 체킹해가지고 바로 토스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건 뭐야? 우리는 같이 공동체인데 뭔가 이게 역할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입에서 현장으로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도 계속 요즘에는 그냥 일상 언어로 피드백이라는 말을 해요. 피드백 해주세요.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은 저희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떤 하는 거에 대한 뭐 금요일에는 제출을 하고 월요일에는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럼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원장이니까 체킹해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수정하고 이런 형태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 이런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문화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다 보니까 아, 피드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이제 너무 잘 알게 되고 다시 현장으로 이렇게 복귀를 했을 때 이제 그게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나에 대한 부분만 했을 때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를 내 방식대로 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조금 알게 되고 또 고쳐가고 또 어떤 접점을 찾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형태였지 않나.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인당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우리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라는 워딩 속에 담겨 있는 또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음, 그런 자신만의 어떠한 게, 뭐, 그게 나의 단점, 막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음, 어,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이게 자연스러워지려면, 관계상에서 자연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음, 현명한 판단일까? 현명한 이렇게 대처 방안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음, 느낄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그쵸. 음. 스스로. 셀프. 한번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네. 사람들은 되게 다들 똑똑하고 다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들 너무 똑똑해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진 않나? 자기만의 울타리에 자기만의 그 현명함이라는 무장되어 있는 어떠한 갑옷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장애 시리즈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1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동안 그 에피 1부터 시작해서 에피 10까지 이렇게 우리 지인당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책을 선택하셔서 또 주제도 이렇게 어, 정하셔서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림책으로 이렇게 만났다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주제에 네 권씩 이렇게 그림책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림책이 이런 뭔가 삶에 메시지를 주는구나. 나의 관점을 이렇게도 바라보게 하고 또 저렇게도 바라보게 하고 이런 게 또 그림책이 주는 또 역할이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림책 테라피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책으로 테라피를 한다고? 이런 약간 갸우뚱하는 생각을 했기도 했었는데 이번 지인당님과 거의 10개월 넘게 오늘 저희가 에피 10 주제를 가지고 지금 6권까지 책을 했으니까 긴 시간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풍요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큐레이팅 해놓은 그 주제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챙겨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긴 시간 또 그림책으로 여러 주제를 큐레이팅 해주신 우리 지인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거 하면서 원 없이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저 또한 제 생각대로 큐레이션에서 선생님께 추천을 해드렸지만, 에피소드 10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되게 많은, 어,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음, 들어서 너무 좋았고, 또 만약에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시즌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또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런 음, 고민도 해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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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인장님의 고민 끝에 나온 책들이니 굉장히 훨씬 더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짙었고, 또 다음 우리가 이렇게 벅차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금 휴지기를 가지고 또 생각을 다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하면서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그건 지인장님과 제가 의논해서 다른 시즌 2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장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